안녕하세요. 맛동산 정보현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오늘도 화려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변아람 공인회계사 세문하신 모셨는데요. 직접 맛동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아람 회계사입니다. 네, 인사 참 간결하고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집을 산다라고 하면 흔히들 매물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만큼 거래 비용이 큰 자산이 또 없기 때문인데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갑자기 발생되다 보니 자금 계획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나아가서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팔 때까지 부과되는 세금이 단계별로 무엇이 있고 또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딱 10분만 투자해서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을 우리 변아람 세무사님과 함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동산 세금 어떻게 구분하는 게 가장 정리하기 쉬울까요? 우선은 부동산의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취득 단계에서 부담하는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고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담하셔야 되는 보유세라는 단계가 있고요. 부동산을 판매하실 때 부담하셔야 되는 양도세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단계에 걸쳐서 세금이 발생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살 때, 취득할 때 발생되는 취득 단계부터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시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작게는 6억 이하부터 많게는 9억 초과분까지 1%에서 크게는 3%까지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되는데요. 아, 그러면 6억, 9억 이렇게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숫자만 얘기하면 조금 바로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문의됐던 그 구독자 사연을 비교 삼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6단지 아파트인데 23평 이게 6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를 그러면 취득할 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파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6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신 경우에 평수가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낮은 세율인 1%를 적용받아서 6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600만 원. 이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취득세만 내시는 게 아니라 교육세라는 것을 또 0.1%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살 때 교육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 평형대가 만약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은 네. 농특세도 0.2%가 가산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33평을 넘어가면 네. 농특세도 또 더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억 원 23평의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네네. 취득 시에 총 부담하셔야 되는 세금이 네. 660만 원이다 라고 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60만 원. 이런 금액들이 6억만 생각했다가 대출을 딱 맞춰서 자금 조달했는데 발생되면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올해부터는 주택을 4개 이상 구입하신 4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네.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뭐 금액이나 평수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4%를 부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농특세나 교육세까지 더해지면은 총 4.6%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와, 4.6%면 1억당 460만 원이니까 그렇죠. 뭐 서울시 평균 중위 가격이 뭐 8억 원, 9억 원 한다고 하면은 고급 세단 가격은 나오겠네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4주택 이상은 4%인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금수저분들 물려받아서 할 때도 조금 더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기준으로는 3.5% 하지만 또 동일하게 농특세랑 교육세까지 합산을 하면 합이 4%로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아, 이것 또한 만만치 않네요. 보유기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유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분류가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신 물건의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자 하는 상계주공 6단지 23평, 그럼 6억 원 기준으로 이게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아, 네. 6억 원 매매 가격 아니고 공시 가격으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공시 가격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 공동주택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한국감정원 어플을 좀 주로 이용을 합니다. 대지지분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동주택 가격이 2억 7천만 원. 그러면 재산세가 여기에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 거죠?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6억이지만 재산세는 공시가인 2억 7천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시가가 2억 7천이라는 가정하에 예상되는 재산세는 한 49만 6,8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일시에 한 번에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2회에 나눠서 하시는데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납부를 나눠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가격으로 나왔던 1월 1일 기준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세금을 납세를 해야 되는 그 소유주는 이 가격을 1월 달에 바로 알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주택의 공시가라는 게 매년 새롭게 공시가 되고 있는데요. 몇 월에 나오죠? 4월. 4월에 새롭게 공시된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재산세를 낼 때 6월 1일자 기준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6월 1일자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가 재산세 부담을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재산세뿐만 아니라 네. 종합부동산세 역시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집을 판매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네.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빠르게 잔금을 청산하시고 등기를 이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 이 상계주공 6단지 같은 경우는 근 50만 원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건 또 뭔지 좀 궁금해요. 부자들만 내는 것 같은데 느낌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세금이라고 한다면 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1인 기준으로 보통 공시지가가 6억 이상 6억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네. 하지만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다. 네. 그런 경우에는 공시지가 9억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이 좀 늘어났네요. 그렇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네. 요것도 그럼 매매 가격이 아니라 공시 가격인 거고요. 네, 공시가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유 기간 동안 크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긴 한데요. 네, 단순히 이 집을 보유하면서 네, 내가 거기서 거주를 한다라고 네. 하시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이 집에 내가 거주를 하지 않고 네. 임대를 두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네네. 임대에 따른 임대소득세도 또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소득이 발생되니까 그 경우는 네, 임대소득세는 좀 더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네. 간단하게 그냥 네네. 기본 틀만 말씀드리면요. 네, 임대를 전세로 주고 있느냐 네네. 아니면 월세를 수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네. 내가 전세 주고 있는 집이 세 채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이 과세가 되고요. 네, 그래서 집을 내가 세 채 이상 임대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네. 전세에 대한 세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집의 가격이 9억 미만인 집을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는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거래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을 임대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집이 두 채인데
하나를 임대하셨을 경우에는 네네. 월세 소득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되시는 분들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3단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팔 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은데요. 부동산을 판매할 때는 판매에 대해서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주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집을 취득한 가격보다 손해를 보고 팔게 되면 세금 납부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익을 보고 판매를 했을 때만 네.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주택 보유 숫자에 따라서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이기 때문에 세율 구간은 뭐 동일한가요? 세율 구간은 일반 소득세랑 동일한 구간을 가지고 가는데요.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일반 세율보다 더 중과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크게 보면 양도할 때 발생되는 그 소득이 있을 때 양도세가 마지막에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거는 말씀대로 보유주택 숫자라든지 보유 기간 그리고 규제를 받는 지역에 보유하고 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는 따로 별도의 주제로 저희가 뽑아서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별도로 한번 제작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한번 팔아보면서 세금 계산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상계주공 6단지 23평 이거 6억 원에 샀는데 목표 매각가가 8억이에요. 그래서 네. 8억에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집을 언제 샀나요? 2019년 네. 12월 18일에 샀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취득일부터 기산을 해서 2년 보유 그리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을 보유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도 그곳에서 해야지 비과세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실제 거주를 하셔야 하고요. 네. 단순히 주민등록 등본만 옮겨놓는다라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위장전입 같은 거 꼼수 부려보려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러면 2년 거주 요건은 노원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국이 다 이런 건가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취득 시기 자체도 네. 저희 이제 2019년도이기 때문에 네. 거주 요건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파트를 좀 더 2년을 좀 더 채워서 11억, 15억에 팔아도 다 비과세가 다 그럼 충족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네. 요건은 기본적으로 9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므로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네. 일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네네. 이제 9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9억까지만 그러면 그러면 이제 발생되는 세금 종류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스터디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금을 당연히 나라에 납부하는 거니까 올바르게 내야겠지만 합법적인 수준 안에서 조금 절세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런 좋은 정보 있으면 좀 맛동산 구독자분들께 한번 좀 풀어주시겠어요? 우선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취득 단계에서 명의를 조금 나눠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명의를 나눠라. 네, 일반적으로 내가 혼자 취득할 거를 뭐 남편도 같이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공시지가가 9억 이상인 혹은 뭐 6억 이상인 종부세를 계산하게 될 때 이제 종부세가 1인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각각 6억씩 혜택을 봐서 공시지가 12억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부부지만 각자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종부세는. 그리고 공동명의로 되었을 때 이제 고가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이 부부에게 각각 분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종부세랑 양도세까지 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또 다른 우리가 알만한 좋은 팁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모든 세금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세금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게 있다. 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외에 혹시 고가의 1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보유기간을 조금 늘림으로써 세금을 줄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오늘 부동산을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간단한 서머리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 세금의 종류를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알아봤는데요. 취득세, 그리고 보유 단계에 납부하시는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복잡하려면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심플하게 정리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도 자산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재정을 설계할 때 크게 무리하지 않고 원하는 계획 안에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 유익한 정보 주셔서 변아람 세무사님 감사하고요. 오늘 맛동산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